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인 뉴스 합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청정시대 시간인데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임순호 대변인 나온다고 말했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나오신답니다. 오늘은 또 나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하고요.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지난번에 아주 그냥 불꽃 튀는 싸움을 하더만. 저희는 워낙 자주 뵙는 사이라. 원래 맨날 그렇게 방송해요, 둘이 할 네, 때는? 그럼요. 난 아주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뒤끝들은 없죠, 근데. 없어요. 예, 뒤끝은 잘, 없는데 할 매우 말은 잘 지내고 한다.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 패널들보다 유난히 뒤끝이 더 없으세요. 김재섭? 네, 쿨하고 좋으세요. 오. 나한테도 좀 그려보도록. 저희도 친하잖아요. 아니, 원래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 밝히는 것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것하고도 좀 다르게 구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라. 이 얘기 하려고 한 거고요. 자, 김재섭 당협위원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SNS 가보니까 헬스부 장관. 본인은 헬스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뭐예요? 우리 헬스인들이 붙여준 소중한 별명입니다. 약간 트레이너 같이 생겨서 솔직히. 뭐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지만은 이게 원래 제가 우리 정치권에는 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운동인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창구 자체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비대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헬스인들이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헬스부 장관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제일 그렇군요. 제가 아끼는 별명입니다. 좋습니다. 아, 제일 아끼는 별명이다. 자,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너무 여리여리 해가지고. 아, 열이요? 처음으로 듣는 거고요. 저는 집에서 해요. 운동하긴 해요? 네, 근데 진짜 운동하는 사람은 집에서 시간 쪼개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든지 10분이라도 쪼개서 꼭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또 그거였기 때문에요. 꼭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그게 뭐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무조건 한다? 빠짐없이 하자. 좋습니다. 자, 이제 에피타이저로 그냥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고 분위기 좀 살려봤고요. 이번에 진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겠다.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건 재앙이다. 아니, 그렇게 광화문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재앙이 돼버렸어요. 설명도 별로 없이. 그러면서 용산 가겠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그거는 협조하기 좀 곤란하다. 이랬어요. 안보 공백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더니 윤 당선인 측 226글자로 짧은 입장문 냈습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안 간다. 난 통일동에서 시작하겠다. 이랬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용산 간다는 것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드네, 뭐, 이걸 왜 가네, 여론이 엄청 심각했었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니까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간다고 뱉어놓은 거를 주워 담지 않고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청와대 입장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협조한다? 당선인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추진을 할 것처럼 이제 되다가 이거 소통수석, 박수현 소통수석이 말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소통수석이 뭐 대통령이랑 전혀 말씀을 안 나누고 그냥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있었고 나름의 어떤 회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마 방송 중에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용산 이전에 관련해서 좀 강경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내셨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뭐 매듭은 잘 맺혀지겠구나 했는데 어제 이제 갑자기 입장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반대 이유야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죠. 뭐 용산이 어떤 상황이 있고 뭐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고 하는데 왜 갑자기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이제 반나절 만에 입장이 바뀌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자,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낮에도 대통령이 워낙 순해서 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당성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이전을 또 승낙해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이제 그랬어요. 방송 나가서 KBS 나가서. 그런데 오후에 안 하신다고 딱 나와서 내 말을 들었군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이경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광화문으로 나간다. 어찌됐건 뭐 용산으로 나간다. 저는 만약에 이제 국민폼으로 진짜로 가겠다.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네. 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거든요. 네. 청와대에서도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관람이 가능하나 네. 그렇지만 좀 더 거리가 있다는 이미지, 좀 멀게 느껴진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이것을 깨기 위한 어떤 방법은 좋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짧은 길 안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광화문은 또 재앙이다.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럼 국방부로 간다는 것인데 근데 국방부로 간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안보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벙커가 2개가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 밑에도 지하 벙커가 있고 국방부 그러니까 한참 그 합참 밑에도 네, 이제 지하 거기도 벙커가 당연히 있는데 벙커 있죠.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2개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이사 가는 그 동안에 2개가 공백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 이것 좀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 번째로 그 대통령이 말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중한다. 지금도 존중한다. 최대한 맞춰주겠다. 그 대신 다만 지금 이렇게 국민들께서 공백이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이제 NSC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존중은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급하게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좀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박수현 수석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도 청와대에서 이걸 허락했다라고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워딩을 보고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읽히지 않았으나 지금 뭐 존중한다라는 것은 좀 이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저는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인하고 이제 얘기할 때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처럼 행사했나?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이제 옮겨야 된다는 명분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 내지는 잠깐 나는 못하겠음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렇게 약간 대치하는 그런 것처럼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자꾸 이제 크게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게다가 뭐 항전이네, 대선 불복하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타당한 말입니까? 어떤 그게 타당하냐고요? 어. 그러니까 불복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문 항전이다, 대선 대통령께서 불복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걸 프레임을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하냐? 아 그것이 타당하냐? 근데 각자의 권한과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공약들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현 정부랑 충돌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가져가는 거고 현 정부는 현 정부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양을 하겠다. 뭐 내지는 뭐 존중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뭔가 이게 존중은 하지만 뒷받침을 대지 안 해주면 사실 네. 진행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그런 대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적 타협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겠죠. 왜냐면은 인수위라고 하는 것, 당선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위치잖아요. 네,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 굉장히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들이 늘 사실이 있었고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되는 때에는 사실 크고 작은 긴장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급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5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법적인 충돌 상황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이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안보 공백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추가를 좀 드리면 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합참이 또 남태령을 가든 어디로 가든 하면서 벌어지는 안보 공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대포권 3 상황에서는 합참이 용산에 있지만 대포권 2로 격상이 되게 되면 남태령 벙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되게 약간 애매한 이상한 게 뭐냐면 군사적으로 조금 덜 위험할 때는 용산에 가 있는데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제서야 남태령을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상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상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저희가 용산으로 가게 되면은 필요한 그런 우리가 안보나 군사 공백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보 공백에 대한 지적들은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리가 신청사,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가요, 네. 본관, 별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한쪽으로 우리가 별관 쪽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관을 하게 되면 네. 그 안보 공백이라는 것이 거의 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군사적으로 덜 위험, 더 위험의 기준이 무엇이냐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참 건물도 어찌됐든 간에 그 10개 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옮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200원인가 그 금액은 합참 건물만 옮기는 것이 1,200억 원. 근데 이게 지금 10년 전에 옮겼을 때도 1,720억 원이 들었었대요. 근데 현재 추산 1,200억 원은 무리이다. 그래서 현재 추산 3,000억 원이 더 들 것이다. 그 합참 건물뿐만 아니고 10개의 이제 군사시설, 그러니까 부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5월에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급박하게? 이것은 이제 저의 물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 당장 5월 10일이지? 왜 급박하게 이렇게 옮겨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충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청와대 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 문제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냥 검찰총장 이렇게 임기가 정확하게 있는 부분 빼고는 나머지를 만나서 얘기가 뭔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안보 공백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돌이라 보다는 공약 추진에 있어서 한 몇 달만 좀 천천히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민이 안전한 상황에서 국민이 설득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솔직히 그냥 충돌이라고는 보여지진 않고 그냥 순리대로 가면 될 것을 왜 청와대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정말 이유가 있는 건가? 여기에 더 그냥 의문점이 생기도록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거기에 않습니다. 대해서는 당선인도 여러 번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경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은 속도가 문제인 것인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게 문제인 것인지 네. 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인지 다 사실 아니야, 다. 다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속도를 아니, 근데 조절하고 제가 안보 뭐가 제일 공백을 중요해요? 메꿔야 제가 이제 된다는 말씀드리고 거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네. 안보 공백에 대한 비판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것이 재배치를 되면 오히려 안보에서는 더 실용적이다라는 분명히 그 의견들이 있기 재배치를 때문에 할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포권 3에서는 오히려 용산에 있는데 더 격상이 돼서 그제서야 그제 합참이 합참이 나중에 나는 우리 어디야 남태령으로 남태령. 간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때 뭐 버스로 이동할 겁니까? 비행기로 이동할 겁니까? 전쟁 상황에서. 그게 되게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그게 안보 공백이 오히려 메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비용이 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설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보 공백을 말씀하시면서 돈 얘기를 같이 하시는 거는 오히려 좀 모순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랬던 거였고요. 속도에 관한 문제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빠르게 진행하고 오히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좌절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결국에 정치라는 게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안보 공백 이런 거는 제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 좀 천천히 가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자, 납득을 시켜드리자라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에요. 속도를 조절을 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을 설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5월 10일이 너무 긴박하다. 그걸 돈 얘기는 왜 하냐면 우선 합참 건물을 옮기는데 1,200원이다, 1,200억 원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금액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어쨌든 국민의 세금인 거고. 근데 제가 돈 얘기를 왜 했냐. 이 금액이 틀렸다. 10년 전에도 1,720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셨으니까 돈 얘기가 틀렸다는 네, 팩트를 네. 전해드리는 것이고 건물을 다 옮길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그러면 국민께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거의 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돈 얘기를 드렸던 거지. 이것은 뭐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고액이 그렇게 한데 좀 연관해서 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왜 청와대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고 왜 꼭 굳이 옮기려고 하느냐 이제 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죠. 이재호 고문. 누가 봐도 풍소지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풍소지리가 정말로 무슨 내용의 풍소지리였느냐. 이게 3년 전에 천공스님,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연결돼 있다는 천공스승의 용산 활용 방안이라는 내용이 SNS에 돌아다녔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용이 뭐 여의주를 물고서 와서 있어야지 용산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살아난다. 요 얘기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저게 3년 전에 나온 얘기.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좀 아니다라는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 가치가 거죠. 없다. 이게 되게 뭐 웃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 보니까 3년 전에 뭐 천공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에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 당시 이제 위원회를 만드시고 좌절하시면서 네. 당시에도 풍수지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3년 전에 이걸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용산을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광화문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용산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뭐 사실 이렇게 뭐 이 천공 스님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재호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래서 풍수지리 자체는 볼 수 있죠. 풍수지리라는 것이 뭐 무슨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 경관이나 주변 환경이랑 어우러져서 건물을 짓자는 어떤 말하자면은 나름의 통계학 같은 거니까요. 전통적 통계학 같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면 문 대통령께서도 풍수지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뭘 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는 얘기다. 예, 좋습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도 뭐 특별히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윤 당선인 측하고 문 대통령 만나기로 했다가 안 만났는데 어쨌든 실무진은 오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는 조금 더 협조적으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경 대변인님? 아무래도 실무진이 만나면은 뭐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윤 당선자도 뭔가 국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통령으로서 뭔가 잘하려는 마음일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요. 끝까지 네.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뭐 인사 문제는 좀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좀 얘기는 좀 될 수 있어요, 만나면. 자,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 나오니까, 뭐, 저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이 3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단 말이죠. 뭐,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냐. 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두 번째 이슈 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사퇴 요구가 사실 되게 거셌는데, 그리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죠.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새로운 원내대표, 지금 박홍근, 뭐 박광온, 뭐 이원욱 등등 여러분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비대위 민주당 선거 지고 나니까 비대위가 참 꾸려지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윤호중 비대위 체제 바닥 민심에서는 엄청나게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걸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바닥 민심을 다 한 분 한 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내부에서 좀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좀 떨어져서 보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그 양 경선 때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중심이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던 그런 위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였었고,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는 누가 되든지를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된다고 한들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잘 진행될 거라고 좀 우선은 믿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180석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172석이지만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이제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라든지 아니면 언론 관련돼서도 이것을 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네, 원내대표도 알겠습니다. 뭐 잘 교황 방식으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추가로 당직 인선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 당직 인선이 거의 모두 윤석열 궤도라 이런 얘기인데요. 친윤 전면에 공천관리 정진석, 인재영이 권성동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네. 어때요?
아니 뭐 친윤 무슨 친이라고 메시지예요? 다니면은 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정진석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막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 대표 응원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도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게 뭐 친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당연히 이제 여당이 될 입장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맞춰가지고 그에 걸맞는 우리 지방선거 거기에 뭐 시도지사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이제 중진으로서 당의 어떤 중심들을 잡아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공천이라는 게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말이 많고 가장 많은 수의 공천을 해야 되는 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당의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국정 수행의 동력을 발판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랑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라서 이것을 뭐 특정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유리한 뭐 그런 인선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한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지금 이 비대위에서 이제 활동하고 비대위 사람들이 좀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내대표 경선이 이재명계 3선 박홍근 의원, 그다음에 이낙연계 3선 박강원 의원 이 두 분이 양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박빙이다. 박강원 어제까지도 쪽으로 많이 흘렀다던데 박빙이 아니라. 한 3표 정도 흘렀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끝까지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낙연계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계 혹시 입장에서는 좀 이낙연계, 이재명계가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원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눈을 아주 부릅뜨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되신다 한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8월에 당대표 선거가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그 대표인 거지 전체 당원의 대표는 아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을 많이 우리가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은 모자르네요.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섭 당협위원장. 네.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그 다음에 우리 이경 대변인. 예,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